K의 투익스러운 손앵벌이하여 본전, 뽑는 경제적 방안에 대해서 약간 회의 FX 사업을 계속할 거면 이런 방안이라도 검토하자는. 요즘 전투기나 폭격기는 미사일이나 폭탄을 탑재 안 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F-35는 LAN, APG-81 ACS 레이더로 XR 영상을 띄우고 이후 TS와 DAS로 타겟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F-35는 타겟을 찾는 헌터 역할을 맡아 킬러인 HIMARS를 자동으로 조작해지해 마리레스를 발사하는 흉악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해 F-35, 이 일대가 전역에 출현하면 F-35에 탑재된 인공지능의 어퍼를 받는 지상군 유닛들은 적군을 쫓아댈 수 있습니다. 또한 시리아 내전에서 F-22A가 활약한 것과 같이 스텔스 아덴 공중의 세이레이더 로켓이 가까이 접근하고 표적 획득을 지원하여 적군을 순사한다는 개념은 인공지능과 결합했을 때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체인이 병렬 연산으로 동시에 수백만 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수백만 대군이라도 수십 분이면 전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 35가 전역에 뜨고 게임과 인공지능으로 결합되면 포탄 사거리는 인간이 개입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탐지 식별 추정 무기 선정 교전 평가해 버리게 되고 스텔스기인 F-35를 격추할 방법이 없는 한 계속 인공지능에게 조종당하는 개인들에게 두들겨 맞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전투기나 폭격기가 미사일 또는 폭탄을 탑재해 직접 전투를 벌였다면 현재의 전투기나 폭격기들은 강력한 센서와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지상군 유닛들을 자동으로 조작하여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존재로 변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투기라든가 폭격기라는 단어는 마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력한 센서와 인공지능을 탑재한 항공기를 전역통제기라 칭하고 스텔스마할 경우 격추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량의 패키 또는 요청을 생성하는 BDO 공격마냥 좀비화된 아군 지상군 유닛들을 인공지능 지휘를 하게 되고 순식간에 폭발적이고 정밀한 화력을 퍼부어 적군을 일거에 살상시켜버릴 수 있다 하겠습니다. F-35는 그런 몫인데 F-35의 경우 배회 폭탄 및 드론 시험 때도 통제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지상군 유닛도 통제할 수 있지만 막대한 드론을 통제하여 적군에게 퍼붓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것이겠습니다. 물론 지상군 유닛들을 통제할 때보다 훨씬 많은 과부하가 걸리겠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양의 배회 폭탄 및 드론 소음을 통제할 수 있다면 지상의 고정식 통제 시스템에 비해 공중의 제공종인 이동식 F-35가 오히려 가격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통제하려 해도 했어야 할 디바이스와 같은 센서가 없고 퓨전이 안 된다면 공역 통제에 애를 먹겠죠. 그리고 이런 공역 통제 시스템을 개발하기조차 어려우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초전쟁에 써먹으려고 만든 F-35는 막대한 양의 배회 폭탄 및 드론 소음을 통제하고도 남을 성능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건 민간 기업들이 아무리 개발해봐야 군사 무기를 개발하는 국가적 역량에 턱없이 미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F-35는 민수용으로도 쓸 수 있다. 그런 소음 또는 군집 로봇은 올림픽 5경기만 잘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삶을 바꿔놓을 정도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1. 드론 소음으로 교통 혼잡을 통제한다던가. 이들은 소음으로 산불을 체계적으로 진화한다던가. 3드론 손으로 택배를 로켓 배송한다던가. 4드론 시험으로 농사를 짓는다던가. 또 드론 소음으로 미세먼지를 정화한다던가. F-35라는 인공지능 전역 통제기 플랫폼 덕분에 조종식 통제 시스템에 비해 더 많은 수의 드론을 더 적은 비용으로 써먹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F-35는 비슷합니다. 일단 제공시간이 짧고 연료를 많이 파먹으며 민수용으로 쓸 거면 굳이 스텔스 성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게다가 개발이 끝난 몫이라 민수용으로 쓸 것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방의 어느 민관군 겸용과 해외 수출을 좋아하는 어떤 나라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테이프X도 F-35의 싸대기를 후려갈길 만큼 인공지능을 탑재한다면 게다가 개발 시기가 차이나는 만큼 F-35보다 더 강력한 스펙의 슈퍼컴퓨터를 내장할 것이고
날개 형태를 20이나 NQ1처럼 제공형으로 덧붙일 수 있다면 F-35의 민수용 버전으로서 KTF-X도 가능하겠습니다. 전쟁 시 써먹려고 개발했던 헬리콥터가 민간에도 널리 쓰였듯이 인공지능과 강력한 센서를 탑재한 전 역통제기들은 민간에도 널리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선 KF-X들의 소피를 민수용으로 경매에 임대해주면 되겠습니다. 파일럿이 개인 픽셀을 적당히 제공 비행하면서 드론으로 앵콜하면 KF-X 기어 즉각 본전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공 성능과 연비가 극대화될 수 있는 장착 기술을 KTF-X에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지상 유닛 및 공중 유닛마다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것보다 날아다니는 슈퍼컴퓨터 KF-X의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줄 요약 KTF-X로 돈을 벌면 될 거 아냐. 작자 보기 적으니 오버로드. 그런데 F-35가 이 정도 성능이면 B-21은 얼마나 많은 드론들을 통제한다는 말이냐. 그동안 일에 바쁘고 아이디어에 문제가 생겨 접속이 안 되는 트러블로 이 드론방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KTX-FX의 개발 과정에 감사원 감사로 인해 시끄럽게 살펴보다 답답하여 다시 접속을 시도했더니 핸드폰 인증으로 접속이 되어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에서 20년 전부터 미국의 힘이 약해질 때 우리는 중1 사이에 끼어 힘들어질 수 있으니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면서 함께 토론했던 일들이 새롭네요. 그때 논의했던 대부분의 기술과 무기체계가 이제 국산화되어 대치 중이고 또한 수출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흐뭇한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회의의 팩스는 제가 예측한 대로 15년간 어느 정부도 명분 때문에 포기하지는 못하고 질질 끌어다 이제 시작이 비행을 앞둔 시점입니다.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KTX는 무조건 밀고 나가야 하는 사업이고 마지막 기회의 창입니다. 미국도 F-35를 구매할 수 없는 동맹국들에게 제공할 대안이 없기에 한국이 만드는 대안에 대해 직접 경쟁하는 업체가 아니라면 무조건 부정적 입장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앞장서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대체로 업체와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에 무시하고 갈 길을 가면 됩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반도의 향방이 자국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엄청난 자원과 노력을 기울여 국내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차이나 게이트를 통해 국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게 확인되었고 이번 선거에 화웨이 제품과 직접 동원된 중국인들을 통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정보계통에서는 한국의 CIA, DIA 등의 정보요원이 과거에 비해 수배 인력을 파견하여 활동 중이고 일본 내각조사국 요원들 여기에 모사드 요원들 중국 정보 요원들이 엄청나게 모여 활동하는 동네 장터라고 합니다. 여기에 중국 요원은 조선족과 유학생들 중 상당수가 중국 당국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도록 만들어져서 그 수가 수만 단위 이상이라고 합니다. 허황된 소설 같은 이야기로 들리죠. 제가 보기엔 구한말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하다가 순식간에 나라의 운명이 뒤바뀔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믿을 수 있는 건 내 손에 든 것뿐인 세상이고 더욱 악화될 게 뻔한 미래를 위해 KTX 편중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이든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든 SBM이든 가능할 때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 한국이 잘 대응하여 성과가 높습니다. 핵심은 질병관리본부의 실무 책임자인 이상원 감염병 진단관리과장의 예측과 준비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스와 메르스 사태 실패를 교훈으로 시뮬레이션을 했고 예측 결과에 맞춰 대비안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상황이 벌어지자 준비된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진단키트 제작사를 불러 대비시켰습니다. 그 결과 대확산을 억제하고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된 국가가 살아남습니다. 2012년 브레진스키가 말한 대로 한국은 독자 핵무장 아니면 중국 조공국의 미래가 예측되는 나라입니다. 제가 보기엔 중국에게 나라를 바치려는 듯한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신장이고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보이지 않나 봅니다. 자기 아이들의 참혹한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것을 못 보는 것이 더 큰 이익을 기대하는 건지 모를 일입니다.
내 손에 쥔 흰배에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기억한다면 KTX의 개발에 힘을 모아야 할 듯합니다.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하드웨어는 완성된 상태로 보여진다. 하드웨어를 이스라엘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신호 처리기에 결합해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우선 검증했다는 내용입니다. 하드웨어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경우 문제 발생 시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하드웨어 성능상 문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하드웨어를 먼저 개발하고 외국산 소프트웨어에 결합 후 하드웨어 검증하고 검증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신호 처리기 각종 모드를 개발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화의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현재 많이 높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 개발하는 한화 입장에서 하드웨어도 저 정도 수준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부